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어떤 특징의 환자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냐면 얼마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대로 치과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평생 살 동안 치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든 치아를 치료를 다 하고 차근차근 관리를 꾸준히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치과일타 닥터 꼬집 채널의 영상을 거의 다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한테라면 내가 뭘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잘 쓰시다가 어딘가 식사가 불편해지니까 뭔가 치료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치아와 잇몸이 불편하고 아래쪽 어금니에 긴 브릿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잇몸도 안 좋고 이제 식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거든요. 보면은 이쪽이 지금 치아가 없죠. 그리고 여기도 치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쪽 같은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사용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틀니는 이제 빼고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제 틀니가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뿌리 끝에 염증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염증에 고름도 생겨 있는 상태고, 요 아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된 롱 브릿지가 아마 요 치아 이어금니 요 부분이 지금 없어지고 맨 뒤에 여기가 사랑니인데 사랑니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롱 브릿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가 부분 틀니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 부분 틀니 쓰지 마시고 여기 롱 브릿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요거를 제거를 해보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요런 롱 브릿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미 수명을 다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들 다 레진을 해놨는데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치료 전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쇠기둥이 박혀 있는데 일단은 기둥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치료 안 돼 있지만 염증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실은 이 기둥을 제거하고 재치료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기둥이 제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둥 제거하지 않고 정리만 하고 여기는 크라운만 해드렸고, 이 뒤쪽 사랑니 보이세요? 사랑니는 이미 충치가 요만큼 진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롱 브릿지는 항상 치아가 결국에는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대치에. 그래서 포스트 제거를 시도를 했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주변을 갖다 충치나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하고 레진으로 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이제 깨끗하게 해서 여기랑 여기는 크라운을 따로따로 씌운 거죠. 그리고 이제 뒤쪽은 사랑니는 발치를 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임플란트를 디자인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임플란트 2개 심고 여기는 따로따로 크라운 했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이제 지대주 형성해서 이제 여기 맞춤형 지대주고 지르코니아로 깔끔하게 임플란트를 마무리해드린 케이스이고,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드렸냐면 원래는 뿌리끝 염증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살려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 부분은 여기가 임플란트 각각 크라운, 그리고 여기는 레진 다 다시 했고 여기도 임플란트가 들어갔어요. 치료 후 사진을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롱 브릿지였는데 여기가 거울상이어서 좌우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각각의 크라운이 따로따로 됐고 임플란트 2개는 묶어서 정확히 중간 위치에 홀이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맨 끝에 사랑니는 발치를 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깨끗하게 크라운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 이런 부분들은 레진으로 잘 마무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제 식사를 이쪽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쪽을 하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의 모습이 이거고, 정기적으로 저희 병원에 계속 오고 계세요. 본인이 열심히 양치하고 치실하는 데 관심이 생기셨고 3년 후, 4년 후, 5년 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이죠? 환자분은 고기도 잘 씹히고 힘을 받으니까 훨씬 더 활력이 있다고 좋아하셨고, 이렇게 임플란트가 좋은 줄 알았으면
최대한 틀니를 임플란트로 빨리 바꿨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병원에 정기적으로 와서 계속 체크업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치료를 받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관리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치아는 이 원장님한테 평생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주치 개념이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여가지고 그 동네에서 뭐 몇 미터 이내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주치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하셨고 중간에 큰 어금니가 없어지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랑니부터 쭉 연결해가지고 이 작은 어금니 깎아가지고 5개짜리 브릿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롱 브릿지가 옛날에는 다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임플란트가 없었으니까, 또 임플란트가 어떻게 오래 쓸지 모르고 굉장히 비쌌으니까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치료였는데, 이제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는 치아가 빠지면 그 부분에 브릿지를 못하게 되면 그 부분을 틀니를 하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일단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셔야 삶의 질이 높아져요. 틀니를 아무리 잘 만들어줘도 씹는 효율이 안 나와요. 근데 임플란트는 그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교합력을 회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롱 브릿지 시소작용 때문에 세멘이 워시아웃 되면서 이 안쪽에 틈이 생기는 거고 그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면서 다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이 치아 2개도 부러지거나 기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변 치아까지 이렇게 굳이 깎아가면서까지 브릿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잘 하는 곳에 가셔서 임플란트를 했으면 좋겠고 주변에 멀쩡한 치아를 안 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일타 닥터고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